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오늘 주간 배구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최근 들어서 남자부는 중단이 된 관계로 2주간 경기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간 배구 스튜디오에는 여자부 두 분의 해설위원 모셔서 오늘 배구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BS 스포츠 이정철 해설위원, 장소연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들어서는 배구 팬분들에게는 남자 배구 없이 지금 여자 배구만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뭐 그나마 다행이죠. 네. 뭐 상황이 지금 뭐 많이 안 좋지만은 예. 일단 그래도 여자부 쪽에서는 그 구단의 관계자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이상한 조짐이 없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자부뿐만 아니라 남자부도 곧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좀 배구 팬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장소연이요. 이정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행히도 또 선수들의 추가 확진자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다행인데 또 남자부 입장에서는 그 2주간의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체력 관리라든지 컨디션 관리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펼쳐진 여자부 전 경기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배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선수들의 열정, 노력의 땀방울, 있는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김미연 쪽으로 흔들립니다. 푸나가 끊어줄까요? 하지만 김수지! 무르나 연타가 이번에도 걸립니다. 이번에 김주영. 무르나의 후위 공격! 넘기지 못하는군요. 이건 너무 아쉽네요. 어렵게 맞고 김학영이 이단 패스 김학영! 자, 지금 김희진 선수를 속공 A로 띄워놓고 점프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센터가 굉장히 속공수하고 맞아떨어지면서 패스 페인팅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영 서브. 초수기가 맞고 이단 패스 김학영! 오늘 김학영 세터가 넘기는 볼의 성공률이 100%가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김학영이 이번엔 라자레바 득점! 23대 20. 이한비가 시선타. 이한비 거의 외국인입니다 오늘. 이번엔 김연경이 득점. 22대 23. 다시 한 점 차 추격. 아무도 모르는 3세트. 안나 라자레바 득점. 매치 포인트에 IBK 기업은행. 부르다 모라이스 성공. 네. 아직은 모르는 3세트의 막바지. 몰려있는 흥국생명. 떨리는 부나의 서브 길게 3위로 올라갈까요? 아직은 몰라요. 김연경의 스파이크 득점! 이번 시즌 두 팀이 만났을 때 듀스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비디오 판독 요청. 바로 이 장면. 확인자가 네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세트스코어 3대0 경기 끝. IBK 기업은행이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3위로 올라갑니다. 맞춰가는 서브. 자, 지금은 더블 컨택. 이거 왜 넘겨요?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안 불균한 적 없습니다. 완전히 돌아만 불고. 진짜 뭐해? 옐로 카드를 꺼낸 성혜연 주심이고요. 고이림이 때렸습니다. 오지영. 디우프의 큰 키의 위력이죠. 자, 또 하필이면 수비에서 급히 볼이 간 게 네. 디우프 앞에 딱 얹혔어요. 그렇습니다. 고이림이 때립니다. 브로킹. 지금 고희정 선수가 개인 한 경기 네. 최다 득점인 듯해요. 네. 지금 뭐 서브부터 해가지고 오늘 고희정 선수가 상당한 역할을 해줍니다. 네. 살짝 넘기는 디우프. 저거는 고희림 선수가 브로킹을 안 뜨면은 정지윤 선수가 잡을 볼이 아니고요. 네. 고희림 선수가 나와서 잡아야 됩니다. 네. 저거 그렇군요. 브로킹 안 뜨면요, 고희림 선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고이림 선수가 얼굴을 감싸줬군요. 그렇죠. V에서 디우프 성공됐습니다. 디우프 스파이크 성공. 한 경기 본인의 최다 득점 47득점째. 자, 기록 경신을 하는 디우프입니다. 리스브 잘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V에서 디우프 성공. 자, 디우프가 50점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시즌 여자부 최다 득점 경신 50득점의 디우프. 최은지의 리시브 V에서 디우프
51득점째. 다시 디우프의 공격 성공. 하유림이 디우프 공격 성공. 디우프 스파이크 성공. 디우프가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본인은 54득점째 만들어냈습니다. 자, 8골째 대단한 성공하는 득점이에요. 인삼공사입니다. 우리 배구 역사 그리고 세터 계보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국도로공사 이호희 코치의 은퇴식이 바로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양 팀의 3위 쟁탈전 1, 2세트를 모두 IBK 기업은행이 가져갔습니다. IBK 기업은행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단 한 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성아의 서브 3세트 출발합니다. 이고은의 사이드 스텝 손 맞고 벗어났습니다. 백으로 호의 공격. 빗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떨어졌어요. 서브에이스 펄쩍펄쩍 뜁니다. 들어갔어요. 또 들어갑니다. 캐시의 서브에이스. 중앙 쪽 몸을 돌리면서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경기는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라자레바 백어택 손 맞고 떨어집니다. 가로막기 득점으로 이어질까요? 백어택 블로킹 박정아 동점을 완성합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로 갑니다. 라자레바 백어택. 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라자레바 하이볼 아웃입니다. 세 포인트 한국도로공사. 스파이크 쳐냅니다. 전세야. 3위 쟁탈전 이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양팀 3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5세트 놓쳤습니다. 서브 득점. 두 팔을 펼치면서 김수지. 라자레바 공격 범실. 다시 라자레바 선수 공격 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도 힘을 전혀 못 실었는데. 자, 몸을 지금 못 쓰거든요. 예. 지금 뭐 라자레바 선수가 지금 눈물이 좀 눈물을 심한 듯합니다. 있어요. 육소영의 백어택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육소영의 득점. 자, 이 점수 때 기업은행이 지금 유리하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또 도로공사는 이 점수의 한두 점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여기서 오늘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나겠죠. 왼손 하지만 터치아웃. 쫓아갑니다. 때렸어요. 커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에게 동점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집어넣습니다. 자기 지역에 떨어집니다. 13대13 동점. 육서요 덤프 씌웁니다. 블로킹 역전 블로킹. 손 맞고 벗어났어요. 한국도로공사의 승리. 이호희 코치의 은퇴식에 승리의 선물을 안겨줍니다. 바꿀 것인가 지킬 것인가. 현재 2위의 GS 칼텍스는 1위 자리를 노립니다. 그리고 120일 동안 1위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흥국생명은 지키고 싶어합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맞대결 1세트 시작합니다. 서브 득점으로 안혜진이 시작을 즐겁게 출발합니다. 안혜진의 두 번째 서브. 김미연 쪽으로 역시 연속해서 서브 득점. 약간 흔들리는 흥국생명. 김미연 쪽으로 보내나요? 이번에 짧게 가면서 안혜진의 오늘 서브의 3개째. 상대 리시버들을 힘들게 하는 안혜진. 그것도 지금 1세트에만 서브 득점이 3개입니다. 네. 이서연의 서브. 김미연이 서브 득점. 오늘 김미연이 참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잭포인트 HS. 강소희 서브. 서브에이스로 지선지압에 성공합니다. 받고 빈자리 긁어넣기. 블록아웃 이소영. 들어오면서 이소영 득점. 나이스 공격이에요. 이소영의 득점. 나쁜 볼에 대한 어떤 처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 이소영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공격 성공률이 몇 %인지 아세요? 100%입니다. 연속 득점 기회. 이한비 그러나 커요. 러치 커요. 2m 6. 부르나가 러치 커요. 2m 6 러치. 연속 2개. 3단 처리하는. 러치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중계진도 놀랬고요. 네. 그러니까 GS 칼텍스의 선수들도 저는 다 놀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빈이 올리면서 이소영이 러츠! 연속해서 정말 DNA 공격 2m 6cm 부모님이 물려주신 DNA입니다. 안혜진 어디 강소희에게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강소희 스파이크 득점! 이번 포인트에서 차상현 감독의 액션이 가장 컸거든요. 두 주먹 불끈 박수 2번. 강소희의 강한 서브 이한리 맞고 몰려있는 흥국생명. 여기서 이소영의 포인트로 120일 동안 1위 자리 지켰던 흥국생명. 이제는 그 1위 자리를 GS 칼텍스가 시즌 처음으로 차지합니다. 지난주 활약상을 기준으로 이정철 해설위원의 선택입니다. 여자부 베스트 7. 무려 베스트 7 가운데 4명의 선수를 배출한 팀 GS칼텍스고요. 윙스파이커 GS칼텍스 이소영과 강소희 선수입니다. 미들블로커는 KGC 인삼공사 한송이, 한국도로공사의 배윤아, 아코지 스파이커 GS칼텍스의 메르타 러츠, 세터 GS칼텍스의 안혜진, 리베로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감독 1위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입니다. MVP를 말씀해 주십시오. GS칼텍스의 러츠 선수입니다. 득점 30득점에 성공률이 무려 65%예요. 네.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득점도 많이 했지만은 네. 본인이 그 수비에 약간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노리는데 예.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2세트 14대 10에서 김연경 선수가 사각 페인트를 정말 깊숙하게 넣었는데 네. 정말 그 정도면은 못 잡아야 되는데 사실 못 잡는 게 정상일 정도. 예, 미리 알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예. 잘 잡아서 그게 나중에 레일리로 이소영 선수 공격 득점까지 만들어줬고 특히 그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아주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볼 처리가 또 2개가 있는데 예. 3세트 14대 16으로 있을 때 김연경 선수가 어렵게 넘기면서 러츠 선수를 괴롭히려고 넘긴 볼을 그걸 또 때렸어요, 바로. 예. 그다음에 16대 16에서 브로킹 맞고 네트에 얹힌 볼을 그건 뭐 바로 그냥 그 네트에다가 상대 코트에 그냥 꽂혀버리는 예. 그런 그 공격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수비가 약점이지만 12개 디그 시도에 예. 8개를 성공을 시키고 공수 모든 면에서 아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정철 해설위원이 선정을 한 베스트 7 가운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GS칼텍스의 선수들일 정도로 최근 GS칼텍스의 경기력을 보시면은 정말 물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뭐 분위기가 뭐 지금 뭐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 뭐 삼각편대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격 점유율을 보면은 알듯이 네. 러츠 선수가 33%에 성공률 65%, 예. 강소희 선수가 33%에 성공률 37.5%, 이소영 선수가 23%에 53%의 공격 성공률. 대단하네. 뭐 이건 뭐 삼각편대의 어떤 게 전체적인 게 예. 정말 잘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번 주 여자부 베스트 7은 이정철 해설위원이 선택을 했고 장소연 위원 입장에서는 이정철 위원의 픽에 이 자리는 이 선수 아닌데 약간 이런 선수 좀 이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 선수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예. 뭐 디우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싸움에서 여자부 시즌 최다 54득점을 했었고요. 그 무려 공격 점유율이 60% 이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라자레바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개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2개의 경기를 다시 평균을 냈을 때 공격 성공률이 54% 이상이었습니다. 두 선수 다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그러니까 이정철 위원이 러츠 선수를 MVP를 뽑았잖아요. 네. 뭐 이정철 위원의 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은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츠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공격, 수비, 블로킹 모든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또 잘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시즌 첫 1위를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예. 또 러츠 선수가 큰 공격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어떤 속공 공격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65%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러츠 선수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지난 경기까지 최고의 공격 성공률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MVP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군요. 평상시에 두 분 해설위원이 아무래도 같은 여자부 해설위원이시다 보니까 번갈아가면서 주간 배구에 출연하시잖아요. 자신의 출연 때 혹은 상대방의 출연 때 서로 좀 이 베스트 세븐 관련해서 상의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전 게임 다 하지는 않고요. 예. 좀 애매할 때 그때 이제 그 좀 의견도 묻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정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조금 애매할 때 그럴 때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도 좀 참고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경기 뭐 오늘 이 베스트 세븐을 뽑고 또 MVP를 뽑을 때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경기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정철 위원이 그러더라고요. 러츠 선수는 그 짧은 세트가 5세트를 가지 않고도 지금 4세트에 끝내면서 그 성공률 65% 그렇죠. 그리고 1위를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MVP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먼저 1, 2위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막 이후에 무려 120일이 지난 뒤에 결국엔 처음으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5라운드에 한국생명이 1승 4패, 그러니까 승점을 4점을 따는 동안 GS 칼텍스가 5라운드에만 승점 11점을 땄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6라운드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의 차이를 그 승수를 갖게 만들고요. 결국은 이 세트 득실률에서 지금 앞서면서 시즌 첫 1위를 지금 올라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에 가장 좀 큰 힘이라고 하면 부상 선수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상 선수를 대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면서 그 팀을 지금 6라운드까지 이끌어오는데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GS 칼텍스가 이렇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잘 극복해 나간 반면에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같은 경우는 주축 선수들의 그 공백을 좀처럼 잘 메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정철 위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즌 초에 모두가 이제 흥국생명에 대한 어떤 그 경기력의 기대치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대치가 경기력으로 계속 나왔었고 그러나 이제 뭐 돌발되는 그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가 솔직히 좀 잘 안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활약도가 물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치에서 상대 팀하고 비교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배구라는 종목이 뭐 특정 선수 한 선수 가지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으로서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어려울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의 최근 들어서의 팀 분위기와 페이스는 정반대, 완전히 상극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잔여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두 팀의 정규리그 맞대결은 모두 종료가 됐고 잔여 경기 수가 똑같이 3경기씩 다만 매치업은 다른 상태인데 누가 봐도 GS 칼텍스가 흥국생명보다 정규리그 우승에는 한 발 더 가까워져 있다.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도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GS 칼텍스의 분위기는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또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잔여 경기가 얼마 안 남아 있고 1위 싸움에서 지금 그 승부에서 또 이겼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그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더군다나 GS 칼텍스는 러츠 선수도 있지만은 이소영, 강소희 선수가 지금 뭐 윙에서 때릴 수 있는 볼에 대한 어떤 그 몸 동작이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는 경기력이 앞으로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소연 의원 생각에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배구 팬분들의 어떤 예상 내용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좀 변수가 따를 수 있을까요? 변수라기보다는 GS 칼텍스가 그 지금 1위의 그 자리를 조금 더 뭐 정규리그 우승을 가기 위해서 좀 더 다지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의 경기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경기. 네, 왜냐하면 GS 칼텍스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2승 3패로 현대건설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현대건설전 경기를 좀 보면,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가운데의 공격수가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GS 칼텍스가 또 다음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김유리 선수가 좀 손가락 부상으로 문준효 선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명아 선수도 있지만 그 높이에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그 가운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GS 칼텍스가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도 GS 칼텍스가 그 현대건설전을 잘 넘긴다면 그 마지막 남은 3경기 중에 가장 이 현대건설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승 경쟁의 향방은 이 구도로 압축이 되고 있고 3, 4위 자리, 결국에는 본배구의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을 놓고 다투는 그 자리는 두 팀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IBK 기업은행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이 두 팀인데 이 3위 자리를 놓고 이어지는 싸움은 좀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1, 2 싸움보다 3, 4위 싸움이 더 관심이 가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1, 2 싸움보다는 3위 안에 들어야 포스트 시즌을 치러야 되잖아요. 플레이오프를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두 팀의 어떤 그 맞대결 최근에 보면은 도로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5라운드 때는 2대1로 기업은행이 앞선 상황에서 4세트 17대7로 리드 상황에서 잡히면서 5세트에 0대9까지 끌려가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3대2로 역전패를 당했고 또 6라운드 때도 지금 보면은 5라운드가 마치 재현되다시피 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맞대결 그 경기는 두 팀 간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기인데 기업은행은 잔여 경기가 2경기 남았고 도로공사는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객관적으로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도로공사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장소연 의원이 보시기에 조금 전 이정철 의원의 얘기대로 되려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펼쳐지는 1, 2위 경쟁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3위 자리를 놓고 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 두 팀 간의 각축전인데 잔여 경기 수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흐름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승점 싸움을 하는, 그리고 본 빼고 티켓 한 장을 놓고 싸우는 이 두 팀이 그러니까 풀세트 경기가 4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4번 중에 3번을 지금 도로공사가 가져갔단 말이죠. 그것도 역전승을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훨씬 더 뭐 지난 경기도 거의 2세트 두 개의 세트를 내주고 역전승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분위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반면에 기업은행 쪽에서는 그 5라운드, 6라운드 상대전에 역전패를 당했던 것이 어쩌면 다음 경기까지 그 여파가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재정비를 해야 되고 또 그날 경기에서 라자레바 선수가 허리 통증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라자레바 선수의 어떤 그 컨디션, 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 경기에 또 어떻게 좀 경기에 나설지 그것도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잔여 경기 수에서 더 적게 남겨놓고 있는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정규리그의 마지막 매치업이 다름 아닌 1위 GS 칼텍스와의 경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불리한 매치업 또 잔여 경기 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최근 들어서 막바지의 V리그를 보고 계신데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선수들 가운데 두 분 해설위원의 눈에 이 선수 좀 눈에 띈다. 요즘 들어서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이정철 위원? 우선 뭐 백업으로 뛰다가 이제 그 팀의 어려운 상황을 좀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기업은행의 뭐 김학영 선수가 조성아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그때 들어가서 또 한 경기는 스타팅으로 들어가면서 경기 승점 3점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철 의원은 최근 들어서 김학영 세터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하셨고 장소연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기회를 잡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지금 얘기를 하려는 선수가 이한비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한비 선수가 6라운드의 기업은행전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한비 선수가 뭐 그날 경기뿐만 아니라 뭐 항상 봤을 때 교체로 들어갔을 때 인생 경기를 여러 번 한 선수거든요. 특히나 이한비 선수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훈련에 좀 착실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코트에 들어와서 계속 좀 본인의 어떤 존재감도 드러내고 계속 좀 게임을 뛰는 그런 모습을 좀 사실상 좀 보고 싶거든요. 저도 뭐 이한비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할 당시에 그때 이한비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한비 선수가 뭐 그때도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훈련에 성실한 선수였고요. 그리고 매일 그 훈련 일지가 있습니다. 그 훈련 일지를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작성을 하면서 그날 연습에 대한 어떤 부족했던 것, 또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적더라고요. 근데 이한비 선수가 그래서 좀 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한비 선수가 계속 코트에 좀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한비 선수가 리시브 효율이 지금 2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끌어올려야지만 훨씬 더 좀 좋은 어떤 코트 안에서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늘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대기만성형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끝내는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그 날이 오곤 하는데 이 두 명의 선수들 또한 앞으로 대기만성형의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배구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는 코트 안팎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스파이크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를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 존재감은 실로 대단하지만 패배의 무게 또한 가장 무겁게 짊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에이스 선수들의 존재감과 또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단체 구기 종목, 특히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풀릴 수만은 없겠죠. 잘 풀리는 경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기도 있을 텐데 특히나 후자인 경우에 그 팀에 확실한 한 방이 있는 에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에이스의 유무는 그 팀의 성적과 최종 순위표의 내용을 확실하게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해설위원이 느끼기에 어찌 보면은 감독자의 입장에서 또 선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에이스의 자질,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정철 위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에이스요? 네. 뭐 에이스, 또 그 팀의 주장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외롭죠. 현장의 감독이 외롭듯이 에이스는 어떻게 보면 그 위치가 샌드위치 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지도자하고 선수의 대변도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선수들한테 감독의 대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떨 때는 이게 무슨 뭐 완장을 찬 게 아니고 감독은 완장을 줬지만 선수 편에서는 또 선수 눈치도 가끔은 봐야 되고 또 선수를 대변해서 곤란한 얘기도 감독한테 또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처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그 생활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경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그 경기 내용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풀렸을 때 코트장에서 동료 선수들을 좀 으쌰으쌰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는 역할을 해줘야 되죠. 역할이 많죠. 선수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스는 좀 어떨까요? 그 에이스가 결국은 팀의 위기 때 또 경기를 좀 얘기를 하자면요. 팀의 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클러치 상황에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정철 위원이 지금 뭐 외롭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로움과 플러스 부담감, 책임감이 굉장히 좀 막중합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좀 강해야 되고요.
가령 지금 경기를 좀 놓고 봤을 때 5세트에 14대 13. 이 상황에서 결국은 세터들이 믿는 선수는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에이스가 볼이 분명히 나한테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때릴까? 이걸 어떻게 포인트 낼까? 이거 하나만 포인트만 내주면 15대 13으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 네. 근데 이거 내가 못했을 때 이 게임을 다시 듀스로 가고 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게 에이스고 그 멘탈인데 결국은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아니 그 말씀해 주신 상황 설정이 5세트 14대 13. 네. 그런데 우리가 14점을 따고 있는 팀인데 그게 챔피언 결정전 마지막 5차전 경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할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진짜 그런 게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때로는 피해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또 항상 에이스라는 게 컨디션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날 경기에 따라서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하지만 그 에이스들이 마지막 클러치 꼭 내줘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또 감당을 하거든요. 네. 자, 이럴 때 또 나한테 올려라. 또 때로는 나 오늘 좀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줄까? 좀 주지 말지. 네.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이 마음속에 막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좀 감당해내기도 하고 또 감당 못해서 경기를 또 패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결과에 어쨌든 또 에이스가 또 다 감당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면 장소연 위원이 생각하는 지금의 가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국내 선수로서는 김연경 선수를 좀 꼽을 수 있는데 김연경 선수는 실력적으로도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선수고요. 네, 거기 플러스 좀 김연경 선수를 좀 보면 친화력, 역시 성격,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에이스가 실력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자질들인데 그런 것들을 김연경 선수가 코트 안에서 또 리더십도 좀 발휘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김연경 선수가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수련에 국내 선수 중에 한 선수를 더 꼽자면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성적은 좀 안 좋지만은 현대건설의 양유진 선수. 제가 이제 대표단에서도 생활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그 심성이 에이스다운 늘 이제 주변 선수를 배려하고 본인이 스스로 특히 이제 그 잘 될 때는 누구든지 에이스 할 수 있어요. 팀이 잘 나갈 때는 잘 안 될 때 에이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올해 현대건설이 초반에 너무 부진해서 사실은 지금 순위에서도 상당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기량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5라운드 때부터 그 개인적으로도 올라오고 팀적으로도 안정이 된 어떤 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버텼으니까 마지막 라운드에도 그런 어떤 부분이 선수들하고 이렇게 뭉쳐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그냥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은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양유지 선수는 어떤 그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틀림없이 에이스의 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의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경기장에서 고개를 떨구는 그런 모습도 좀 자주 보는 것 같은데요.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코트 안에서나 밖에서나 좀 리더 역할을 지금 해하면서 팀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즌의 후반부 지금 6라운드에 와 있잖아요. 그 6라운드에 오게 되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입니다. 굉장히 좀 지치기도 하고요. 그런 시점에 또 팀이 계속 좀 패하다 보니까 그 피로감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김연경 선수가 아직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금 정규리그 이제 마지막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어느 팀이 1, 2를 할 것이냐, 어느 팀이 3위를 찍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그 경기력에 대한 그 본인 팀이 불안 요소들도 본인 스스로 느끼는 부분도 되게 있을 거고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과연 예상대로 우리가 목표한 부분을 달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 경기 하면서도 이제 표는 못 내지만 표시는 못 내지만 이제 그럼 어떤 그 에이스로서의 어떤 이제 팀원을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죠. 예. 그래서 또 그렇지만 잘 안 풀리니까 또 고개도 숙이고 좀 자신 없는 모습도 이거는 감출래야 예.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최소한대로 본인이 신경은 쓰지만 그런 어떤 그 에이스의 어떤 이 책임감이 예. 막중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들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란 칭호를 남발 내지는 남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실력뿐만 아니라 이런 인성과 인품, 동료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원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장 고독한 외로운 순간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선수가 에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김연경 선수와 라자레바 선수의 움직임 계속해서 또 응원을 하겠고요.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주간 배구의 자칭 에이스 코너, 바로 라떼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묵혀두기 정말 아까웠던 미방송분을 저희가 아주 알토란 같은 내용들만 좀 뽑아서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미방송분 라떼맨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라떼맨 만나보시죠. 나 이제 형이야.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옛날 보면은 빨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빨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뭐 저는 청소하러 프로팀에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난 돈을 그래도 좀 더 달라고. 아니, 내가 당당해. 왜냐면 내가 바닥을 밀었는데. 이거 맞아.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흥국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야 이거 좀 많이 변한 거 내가 좀 있다 얘기가. 지금 청소 안 하는 게 다 연경 언니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 아니 근데 또 내 입으로 하기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해라. 얘기 다 얘기해버려. 나도 모르게 얘기해버렸네. 아니 그럼 저기 청소 누가 이렇게 많이 시키고 좀.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그냥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요? 근데 신입생이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시합 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합 신인 때부터 시합을 뛰었는데 시합은 시합대로 하고 청소나 뭐 할 일도 다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단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아니 못하겠다. 못하겠다 계약할 때. 뭐냐 이거. 나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무릎 아프다. 무릎 꿇고 이거 계약 걸레질 한다. 그랬더니 이제 딱 해주셨지. 아니 못하겠다. 본인은 그게 당했는데 그럼 내가 했던 라떼는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옛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그래요? 안 해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순간 그렇지. 박현주 선수가 의미심장한 무슨 참는 듯한 느낌? 그래요? 뭐 혹시 들은 게 있나요? 뭐 없잖아. 연경 언니는 근데 되게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완전 미국 사람 같아요. 미국 사람 갑자기? 풀이에요. 걷는 것도 이렇게 네. 먹고 걷는 것도 이렇게. LA. 야, 너 없어? 나 라떼는 말이야 할 때 뭐 없었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멋있네. 에이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서. 근데 왜 자꾸 내 얘기밖에 없어? 애들 얘기 없어 왜? 아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빨리. 내가 다른 얘기하면 내가 껴들게. 왜 자꾸 내 얘기만 하니까. 지금 뭐 박현주 선수는 얘기한 게 뭐 면전에 대고 욕하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얘기하라니까 막. 기회가 지금밖에 없대요. 기회가 지금밖에 없대요. 그래. 해라. 그 혼난 얘기 하나 없나요 혹시? 없나 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자. 야 더해. 괜찮아. 뭐야? 입으로 옮기는 거야, 뭐야? 했는데? 네. 이렇게 박수를 쳐서 뒤집어진 개수가 많을수록 이기는 걸로. 자. 제발. 막 코로 불어. 잠시만요. 따라들어. 아니, 이게 아니, 세게 쳐야죠. 근데 하나도 뒤집혀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도 뒤집혀지지 않았다는 거. 네. 언니 안 치고 밀었어. 갑니다. 나와. 올수진 이게 차례. 뭔가요, 이게. 자. 이거 택도 없는데. 자. 잘하자. 아니야 이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가만 있어. GS! 한 장. 자, 일단 1대0. 안 넘었어. 왜 오늘 똥 차리냐?
그렇지. 한장. 그냥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아니 아까 괜찮아. 잘 됐잖아요. 괜찮아. 왜 그러는 거야? 일단 2대 1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수진아, 부장 가면 돼. 할 수 있어. 그치, 수진아. 두 장이 넘어. 나 아니 저 정리해야 돼. 자. 잠깐만. 불었어. 탈락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불었어. 이건 아니야. 잠깐만. 불었어. 예스. 이거 도작. 이래요. 거기랑 있을 거 아니야. 난 같은 팀이야. 받은 게 없는데. 누가 있어? 자. 얘니 준비했어. 나 왜 안 돼? 조심. 건다. 그래도 한 장. 형처럼 적지만 한 장. 난리를 쳤는데 한 장. 왜 안 되지? 2대1. 2대1. 좋아. 몇 장이야? 네 장. 오케이. 6대1. 소윤이 하나 있으니까. 수진아 10개. 자, 아헤이! 예! 자, 탑쪽이 넘길 게임. 라떼 팀이 승리했습니다. 축하. 치읓. 자, 이제 형이야. 자,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정철 스쿨 이정철입니다. 지난 그 강의 반응들이 좀 아주 좋아서 3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2000년도에 1순위에 GS 칼텍스에서 나혜연 선수를 지명을 했죠. 흥국에서 황현주, 3순위에 KTNG에서 임명호.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도가 문제입니다. 뭐 결국에는 김연경 선수를 품으려고 마지막에 최종 순위가 이제 흥국이 최하위로 돼서 김연경 선수를 지명을 하고 GS에서는 이소라 선수를 지명했죠. 세타. 이제 제가 그때 청소년 대표 감독을 할 때 그때 김연경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키가 180 초반대예요. 3학년보다 기량이 났었어요. 뭐 쫄지 않고 정말 대범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키가 엄청나게 큰 거죠. 참 어느 부분은 얘기하기 좀 그 예민한 부분이 좀 솔직히 있어요. 일단 최하위를 해야 김연경 선수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흥국생명이 제가 기억은 황현주 선수 있는데 황현주 선수를 시합에 풀로 안 택했어요. 뭐 거기에 답이 있겠죠? 그러면서 흥국생명이 그 별 3개를 김연경 선수가 있을 때 다른 거예요. 우수 선수가 그의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어떤 운명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월드 클래스 제목이 보였나요? 입단 한 해에 그 일본에서 그랜드 챔피언십이 있었어요. 아주 뭐 유럽 선수들하고 견주어도 다 통했고 시니어에 들어가자마자 뭐 자기의 역할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손색이 없었어요. 잘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김연경 선수 이후에 드래프트 제도가 바뀌었죠. 일부 뭐 탱킹 논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가 바뀐 거예요. 하위 3팀이 50%, 35%, 15%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는 확률 추첨제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바뀐 이후에는 GS 칼텍스가 가장 운도 많이 따랐고 수혜를 많이 받은 팀이죠. 2007-8 시즌에 대상 선수들이 배은하 선수예요. 이 50%의 확률 팀이 KTNG예요. 35%의 확률이 GS. KTNG에 박삼준 감독이 있을 때예요.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배은하 선수 보내줍니까? 드래프트장에. 당연히 보내준다.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KTNG에 뽑힐 줄 알고. 예? 그런데 GS 칼텍스 구슬이 먼저 떨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배은하 하면은 뭐 배구 천재, 배구를 정말 잘한다. 고등학교 때 그 대표단 합류해서 들어갔을 때 이 선수가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워낙 이제 감각이 좋으니까. 어찌됐든 그런 선수를 이제 GS 칼텍스에서 품게 되고. 자, 이동기 때 양유진 선수예요.
4번째 뽑혔어요. 1, 2, 3번 안에 안 뽑혔어요. 다 의아했어요. 저도 무조건 2번째. 4번까지 밀린 거는 현대의 행운입니다. 자, 일단은 또 수해 본 게 2015-16 시즌입니다. 이때도 또 바뀌었어요. 여기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강수희예요. 꼭 두 팀이 하이 팀 있을 때 꼭 싸워서 그 운이 GS 칼텍스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17, 18 시즌에 보면은 여기서도 바뀌었죠. 35% GS 칼텍스가 먼저 나왔어요. 하위 3팀만 확률 추첨하는 거를 6팀 전체로 해서 바꿨죠. 자, 4%의 확률이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부상당해서 못 뛰지만은 김지현 선수. 그러니까 누구를 선발하는 거를 그걸 떠나서 불리한 그런 확률인데도 GS가 이래요. 그러니까 GS 칼텍스는 정말 뭐 진짜 어디 가서 비는 건지 고사를 지내는 건지, 예? 여태까지 드래프트를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드래프트에서 그 성공한 케이스예요. IBK 기업은행이 이제 창단되면서 원래는 창단 제안서에는 일본에서 8번 지명권도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죠. 타 팀에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택한 게 3개 학교 지명. 이걸로 바뀐 거예요. 서울중앙여고, 김희진이, 이나연. 여기는 무조건 찍었어요. 세 학교를. 2번째로 부산 남성, 박정아. 리베로 안미선이. 자, 이제 3번째 학교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진주 선명에는 최은지, 김지수 둘이 다 공격수예요. 지명을 했지만 제가 고민은 좀 했어요. 수원 전산여고에 그 당시 표승주, 진주 선명이 그 당시에 전국대에 3관왕 했어요. 뭐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때 살림꾼은 따로 있었어. 1학년짜리가 누가 있었냐면 신현경, 서울중앙여고, 부산남성, 진주 선명여고 이렇게 세 학교를 지명을 하면서 10명의 선수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5개 팀에 9명을 제외한 각 한 선수씩 이렇게 뽑는 거예요. 흥국생명은 이효희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효희 선수를 내가 지명을 한 거고, 현대에서는 박경랑 선수가 은퇴해서 박경랑 선수를 지명을 하고. 설명하시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은퇴를 한 선수들을 지명을. 근데 그 당시에는 은퇴 선수는 은퇴한 팀에 동의가 있어야 가야 됩니다. 나는 두 팀은 은퇴 선수를 제가 활용을 한 거지. 은퇴의 개념이 좀 헷갈려갖고. 머리 되게 나쁘네. 이효희 선수가 김산희 선수 1년 선배야. 박삼룡 감독이 김산희 선수가 도로공사 소속인데 FA 때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효희가 팀을 바꿨죠. 흥국생명에서 데리고 갔고. 그랬는데 이제 FA 끝나고서 또 흥국생명에서 김산희 선수를 또 데려간 거야. 그런 찰나에 이효희 선수가 이제 운동 못하겠다 하고서 이제 거의 은퇴를 한 거지. 그때 이효희 선수를 이제 제가 데려온 거예요. 선수 생활을 기업은행이 창단 만약에 안 됐으면은 선수 생활 못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작년까지 했잖아. 네? 정호영 선수가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진 선수였는지. 그렇죠. 영향력 있죠. 영향력 반드시 있죠. 더군다나 이제 정호영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뭐 다들 그냥 관심 있게 그 대형 선수가 될 제목이다. 그러면서 관심 있게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6팀이 혼합해서 한 게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5번, 6번 뽑았어요.
항상 5번, 6번 그냥 북박이로 첫 해 지나가서 신현경이 뽑을 때 한 번, 3번 뽑았어요. 뭐 부상이나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선수는 없을까요? 2013-14 시즌 때 지금 아마 실업팀에서 뛸 거예요. 최주희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팔꿈치가 부상이 심각했어. 지명을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실망했지. 운동은 정말 그 감각도 있는 친구인데 그때도 납득하게끔 얘기는 좀 잘 했지만은 지명은 해놓고 합류를 못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거의 무명이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프로 와서 좀 만개한 분들도 있을까요? 김미연 선수 같은 경우에 3라운드로 지명이 됐거든요. 나름대로 본인도 막 운동을 접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리베로로 잘 하고 있는 김연견 선수. 한다혜 선수는 3라운드 5순위 아니에요. 본인이 아주 노력도 많이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만들고 그런 선수들 보면 좀 대견하죠. 또 뭐 선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명을 또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게 선수 선발하면서 이런 빚어진 그런 스토리니까 그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좀 얼굴이 이런 표현이 좀 안 되겠지만 굉장히 착해지셨어요. 얼굴이. 원래 착합니다. 아니에요. 감독 아니에요. 작전 타임 때 선수들한테 이놈 막 하면서 막 혼을 내더라고. 그래서 역시 아니 그런다고 이제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유리다. 유리야. 야, 내가 이 쓰리샷 여기 참 쉽지 않은데 나는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지금 쉴 때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와, 저는 아니 조금 전에 정철 스쿨 그 얘기를 좀 스튜디오 들어오면 하려고 했더니 정철 TV 다음 주 예고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딴 게 아니라 김유리 선수가 오른쪽에 이정철 해설위원, 왼쪽에 차성환 감독이랑 셋이 이 쓰리샷, 운명적인 쓰리샷을 할 때 어깨동무하면서 사진 촬영을 했잖아요. 그냥 그날 꼼짝 못했어요. 아니 약간 김유리 선수가 마치 두 분 이 감독님들을 좀 F에 영입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글쎄 뭐 그 김유리 선수가 이제 보니까 성격도 많이 유들유들을 해주면서 아주 뭐 눈구렁이가 다 됐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나 저러나 조금 전에 이 정철 스쿨을 보니까 역시 왜 이정철 해설위원이 일타 강사인지가 드러났는데 확률 추첨제뿐만 아니라 신생구단이었던 IBK 기업은행의 이 창단 스토리에 이 세계 학교 픽이 있었다는 얘기, 전 그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관심이 없었나 보네. 관심은 많은데 깊이가 좀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드래프트 현장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저도 보고 하니까 그 스토리를 다 좀 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IBK가 창단할 당시에 그 어떤 스토리는 저도 지금 정철 스쿨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좀 재밌게 봤고요. 또 참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이러다가 정철 TV의 다음 예고편을 보고 이거 벌써 기대가 되는데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괜히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이 출연진들 또한 정철 TV의 다음 주가 지금부터 정말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정철 TV 놓치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까지 V리그 어떤 식으로 순위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춘 남자부 순위, 아직까지 본배구에 나설 팀들의 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한항공, 우리카드, KB손해보험, OK금융그룹, 한국전력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자부 순위, 제스칼텍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처음으로 올랐고 흥국생명이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한국도로공사보다 한 경기 적게 남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3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치열한 순위 다툼, 이번 한 주도 SBS 스포츠와 쭉 함께해 주십시오.
웰뱅 톱 랭킹 1위에 오른 제스칼텍스 선수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츠 이소영, 강소희 선수의 삼각편대 위력이 돋보이는 가운데 안혜진, 유서연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이번 주 역시 여자부 경기로만 가득 채워질 V리그 일정인데 두 분 해설위원이 보기에 이 매치업은 이번 주에 정말 활용 점정이 될 것이다.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죠. 이번 주에 결국은 이 본 빼고 티켓 한 장을 놓고 싸우는 팀들의 경기가 가장 좀 궁금합니다. 네. 도로공사라든지 기업은행의 경기를 좀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두 팀을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정철 위원은 어떤 매치업을 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뭐 내일 바로 있을 인상공사, 도로공사. 도로공사가 이제 승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은행하고 이제 승점 싸움이 되는데 그렇죠.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바로 앞에 있는 인상공사, 도로공사 경기가 볼만할 겁니다. 그렇군요. 다가오는 한 주 또한 배구의 꽃이다 SBS 스포츠와 V리그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배구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원래 우리 함께 만나는 시간이죠. 3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 만나뵐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주간 배구 특히나 정철 TV. 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데요. 꼭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주간 배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